자,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4번에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균형 상태에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맞죠? 예를 들어 인구, 소득, 또 기호 이런 것들은 뭐만 이동시켜요?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죠.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은 다 이동시키죠. 이자율도 다 이동시키죠. 자, 그런 것들.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것도 사실 수요 공급이 다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 규제 중에서도 건폐율 규제다. 이러면 누구만 영향받는가요? 공급만 영향을 받는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지만 대체로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은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은, 자, 이것도 풀어져 있지만 대체재 가격 하락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잖아요.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은 했으니까 대체재 가격 하락은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대가 비잖아요. 그러면 비니까 비례, 다른 재화 수요 감소잖아요. 맞나요? 근데 증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의 증가는 했어요. 자, 소득의 증가는 하면 정상재 열등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정상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증가를 가져와서 수요 증가는 방향이 다 같다 그랬죠. 수요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이건 뭐예요?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니까 균형량은 감소해요. 그대로 가니까. 근데 균형 가격은 상승이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열등제의 경우 반대로 생각해야죠. 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 해야 되죠. 수요 감소. 수요의 경우에는 방향이 다 같잖아요. 수요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맞나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가요? 예. 수요냐 공급이냐에 따라서 수요의 경우에는 균형의 이동에서는 수요 감소면 다 같은 감소 밑으로 내려가고, 수요 증가면 다 위로 같이 올라가고, 공급 증가면 균형량은 증가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이고, 공급 감소면 균형량은 감소지만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됐죠? 자,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 상태가 지속된다. 균형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균형량이 증가해야 돼요.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동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1번에 인구 증가, 수요 증가 맞죠? 근데 2번에 이절 하락. 자, 이것도 수요 증가인데 문제는 이건 둘 다 증가잖아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3번에, 자, 2번은 그러니까 둘 다 증가니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3번은 대체재 가격 나왔잖아요. 대가 비잖아요. 대체재 가격 하락이니까 수요 감소. 수요 감소니까 짝이 안 맞죠?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그 다음에 4번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는 균형량은 증가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이니까 안 되고요. 건폐율 규제 완화. 이것도 공급 증가죠. 균형량은 증가지만
균형가격 하락 안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이건 탄력성인데요. 탄력성 개념.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어떤 재화에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보완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소득 탄력성 양수 정상제 맞고요. 4번.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 변화율 맞고, 5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말한다 맞고요. 자, 이제 탄력성의 응용. 자, 나머지 내용들이요. 자, 먼저 탄력성과 그래프. 자,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탄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응용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응용에 해당하는 건 이제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이제 뭐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게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제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탄력성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정도라 그랬죠. 수량은 좌우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A와 B를 보면 A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죠. B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B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자, 더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수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가파를수록 비탄력 되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고요. 더 탄력 하다가 수평이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이죠. 자, 이게 무한대요. 탄력성 무한대. 탄력성이 0. 수평, 수직.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완만할수록 더 탄력.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더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이 되죠. 왜?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니까. 맞나요? 여기서도 더 비탄력 하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완전 비탄력. 더 탄력 하다가 수평이 되면 완전 탄력이죠. 자, 똑같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완만할수록 탄력. 이건 똑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려는 거는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말고 이제 균형의 이동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량은 증가,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죠. 균형량은 항상 이거 따라가니까 균형량은 증가, 균형가격 하락이에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 하락하죠. 자, A를 따라서도 하락하고 B를 따라서도 하락해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상하로. 우리 노래 한 번도 안 불렀죠?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원래 이게 소리가 나면은 노래 부르는 거였죠? 언제 규칙을 정하지 않았나요? 예? 정했었죠? 이미 정했어요. 예. 아직 몰랐어요, 규칙.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예. 소리 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혹시 부르고 싶어요? 전화번호 알려주면은 이렇게 자, 이것도 하락이고 이것도 하락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누가 더 많이 하락했어요? A가 더 하락했어요? B가 더 하락했어요? A가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죠. 더 가파를수록 가격 등락폭이 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감소할 때,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 상승하잖아요.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상승해요? 더 비탄력적인 쪽을 따라서 더 많이 상승하죠. 자, 이게 그래프로 보면 분명히 보이죠. 가파르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죠.
이건 바로 뭐예요? 비가더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부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이게. 자, 보세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는 어떤 게 이런 게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가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먹는 식품이에요. 식품. 농산물, 양파, 배추 이런 거 작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작황이 안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야 폭등해요. 폭등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A 같은 성격이라고요. 우리가 입는 옷은 공산품이죠. 공산품은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죠. 그럼 공산품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작황이 안 좋으면 폭등합니다. 풍작이 되면 폭락, 그냥 하락이 아니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떤 재화예요?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수요가. 그런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는 작황 여부에 따라서 폭등하거나 폭락한다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비탄력적인 재화는 이 말이에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많이 변해요. 가격이 더 변해요. 뭐보다? 탄력적인 재화보다. 그게 비가더예요. 그걸 줄여서 비가더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늘 매스컴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스에 지금 양파값이 원래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비가더네, 비가더. 그게 비가더예요, 그게. 폭락했다. 그것도 뭐예요? 그거 비가더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그렇게 같이 매치해서 기억하면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반대로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하겠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한다고.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가 하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증가이죠. 공급 증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높아요, 낮아요? 임대료 하락 효과가 낮다고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가격 덜 하락하잖아요. 가격 하락 효과가 적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 효과가 높다. 됐나요? 근데 이런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돼도.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지문이었냐? 그 당시에 다른 출판사 다른 학원에 해설을 올렸는데 이걸 이의신청했어요. 전혀 문제거리 없는 거를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할 정도로 다른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는 얘기는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한다. 가격 하락 효과도 덜하고 가격 상승 효과도 덜하고. 됐나요? 자,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럼 어려운 거 없어 이제. 그럼 탄력성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에서 출제되는 네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계산 문제 빼고. 맞죠? 자, 얘네들이 왜 안 어렵냐? 물론 여기 이제 조금 더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경우에도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공급의 경우에도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때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죠? 맞나요? 결국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가더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수요가 증가든 수요가 감소하든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균형량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량 변함이 없습니다. 수평인 경우에는 반대로 뭐가 변함이 없어요? 가격의 변화가 없이 수량만 변하죠. 맞잖아요.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든 수요가 감소하든 수요가 증가든 수요가 감소하든 가격 변함 없죠. 균형 가격의 변화 없이 수량만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경우가 다 됐어요. 탄력성과 그래프, 그 균형의 이동까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탄력성과 판매 수익. 또는 이걸 총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임대시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별로. 각각의 주제가 있잖아요. 각각의 주제별로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 탄력성의 응용 해석 등 탄력성과 그래프, 균형 이동까지. 듣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이게 참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이게 이 기침이 나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양호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기침이 자꾸 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먹었어요. 참느라고. 날이 그렇게 덥지 않은데도 막 땀이 쫙 날 정도로. 그래서 몸무게가 굉장히 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빠져요. 이제는 수영하고 나오면은 63으로 떨어져요. 부러워할까 없어요, 이거는. 의도하면서 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으로 돌아갔어요, 몸무게가. 40대 초반. 저는 20대까지 60kg 넘지 않았어요. 30대 와서 겨우 60kg 금방. 그래서 30대 중반쯤 돼서부터 이제 60kg 좀 넘어서 62kg. 62kg를 거의 유지하다가 30대 중후반쯤 가서 63kg 이렇게 가다가 40대 넘어가서야 이제 64, 5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다시 63, 4 뭐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는 70도 찍은 적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 70도 찍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상도 못할 몸무게예요. 아무튼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지점에서 수요자가 수요를 하게 되면은 100원에 10개를 산다. 그럼 요게 이제 세로잖아요. 이게 가로잖아요. 100원에 10개 사면 얼마를 써요? 1000원을 쓰죠. 이 1000원이 바로 뭐예요? 지출액이죠. 제가 지출한 금액이 바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 수요자의 지출액임과 동시에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돼요. 그래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수요 곡선에서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을 더 많이 늘리죠. 그럼 지출액이 어떻게 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더 늘어나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단가는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뭐 80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출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요량을 증가시키는데 그냥 증가시켜요? 많이 증가시켜요? 많이 증가시켜요. 이 소리가 수량 변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는 탄력 구간이라 하고요. 이 아래는 비탄력 구간이라 그래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떤 지점에서의 탄력성, 이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어떤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에요. 분모 길이 분의 분자. 여기에서의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요. 그럼 한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분의 분자 길이가 같죠? 한가운데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버리면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가죠. 분모분의 분자 가면 갈수록 분자 길이가 짧죠. 맨 끝에서는 분모가 전부 다고 분자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성 0이에요. 여기는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가 점점 작아지죠. 그럼 여기 가면 이제 분모가 제로에 가까워진다. 제로가 된다. 무한대. 측정을 못해요. 분모가 0인 거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위는 탄력 구간이다, 비탄력 구간이다. 위는 탄력 구간이다. 탄력 구간이다. 여기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지출액이 늘어난다,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면 탄력 구간이라는 얘기는 수탄이 1보다 크다죠.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야 돼요. 가격을 올리면 이 넓이가 늘어난다고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y는 x분의 100 또는 뭐 y는 x분의 1이라 해도 되고요.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죠? x분의 100이라 해볼게요. 숫자 계산하기 쉬우니까. x가 10일 때는 y가 몇이에요? x가 10일 때 y가 10이죠. x가 20이면 x가 20이면 y가 5죠. 5. x가 5면 y가 20이죠. 참, 이 세 점을 지날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반대쪽에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언제 봤어요?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9월 둘째 시간에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에요. 두 개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0일 때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요즘엔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던데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 이 그래프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고1 때 배웠던 건데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프를. 비례반비례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프를 배운 적은 없는데 중학교 1학년 책에 이게 그래프가 나와요. 아무튼 양쪽에 있어서 쌍곡선이라 하고요. 직각쌍곡선이라 그래요. 한쪽만 그려도 직각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수요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수량 Q, 여기가 P 가격. 10원에 10개를 사죠. 얼마를 써요? 얼마 써요? 지출 10원에 10개 하면 100원이죠 20원에 5개 하면 100원이죠 5원에 20개 하면 희한하죠? 전부 다 넓이가 다 똑같죠? 몇 추로 똑같아요? 100으로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X가 여기 가서 곱해보세요. XY가 아무리 변해도 얘가 10이면 얘가 10, 얘가 20이면 얘가 5. 곱은 항상 몇이 되는 거예요? 넓이는 항상 10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면은 저 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면 저쪽이 100이 되는 거예요. 항상 넓이가 이래요. 그 소리는 항상 지출액이 100이라는 얘기죠. 지출액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여기에서의 모든 점의
탄력성이 다 1이라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선을 긋잖아요.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선을 그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접하겠죠. 이렇게. 여기 접선이 나타나겠죠. 이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여기 접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어떤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가파른 직선으로 만들어지든 완만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든 요 접점에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그어도 요 접점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같아요. 가로 분모분의 분자한다 그랬잖아요. 분모분의 분자.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미분을 해야만 돼요. 미분. 기울기를 구하는 건 미분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스탄이 1일 때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똑같다고요. 다 1이라고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다 똑같은 1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넓이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판매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요. 이 결론이에요. 어떤 형태, 특히 직각쌍곡선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몇이니까 1이니까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모두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탄력적 구간에서는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수입 증가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 증가한다. 그럼 결론이에요. 탄력도가 이럴 때는 판매 수입 변화가 없다. 됐고, 탄력성과 그래프 균형 이동에서는 B가 더. 결론이 B가 더. 비탄력적에서 가격이 더.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요거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요인. 요거 쉽거든요. 쉬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35쪽, 36쪽, 여기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에 대한 것과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 36쪽에 걸쳐 있죠. 37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탄력성과 균형 이동. 그 다음에 37쪽 맨 밑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있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37쪽의 맨 위에 그래프 1, 2가 있죠. 이게 그림 1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그림 2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림 1, 그림 2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수평인 경우, 수평인 경우 했잖아요. 요게 밑에 니은이고요. 수직인 경우, 요거 위에, 요 위에 그래프가 디귿이죠. 요게 니은, 요게 디귿. 나머지 더 그려드린 거고요. 됐죠? 자, 탄력성과 판매 수입 넘어가시면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가 이거예요. 요 그래프하고 조금 전에 그렸던 직각쌍곡선을 그려드린 거고요. 자, 그럼 남는 것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요거는 이제 쉽다고요. 자, 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수탄 크기 결정 요인과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이 나오지죠. 그 중에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대체제 존재 유무가 있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때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죠. 그 소리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게 많다는 선택의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앞에다가는 이제 많을 다짜 써놓으면 돼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두 번째, 2번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거기는 이제 길장자 써놓으면 되죠. 고려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 달 동안 변화되는 양, 2달 동안 변화되는 양, 기간을 길게 줄수록 많이 변해요. 세 번째, 요거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클대자 써놓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이거는 조금 전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는 제일 밑에 X축하고 교차하는 데는 탄력성이 0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졌잖아요.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고요. 5번에는 사치제일수록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면 되고요. 필수제보다는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더 커지죠.
다음에 6번에서는 이것도 이제 용도가 다양할수록 만을 닫자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6번은 1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에 7번은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세분할수록 또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대체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분하는 것도. 자, 그러니까 7번에 니은 있죠. 7번의 니은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대체할 만한 게 많죠. 근데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체할 만한 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할 만한 게 더 많죠. 누가 더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고 상공업용 부동산은 더 비탄력적이다.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니까. 맞나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7번의 디귿의 신수탄, 중공탄. (7번의) 디귿.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신규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신규주택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산을 해서 내놔야죠. 신규주택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근데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하면 공급하지 않나요? 전화 한 통해서 이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집 팔지 마세요. 한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고 거둬들이는 것이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 자,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에는 이렇게 이게 이런 단어만 알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연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거는 이제 1번은 여기 2번하고 수탄의 2번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뭐 시울이 짰을 수도 있는데 용도 전환이 용이한 거죠. 용도를 이제 다른 걸 바꾸기 쉽다는 거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요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자, 근데 3번, 4번, 5번을 조심해야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4번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4번 조심해야 돼요. 자, 4번에 장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앞으로 1년간 생산을 할 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A, B, C, D가 얘는 1개월, 얘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린다면 얘는 1년간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12개 생산할 수 있죠.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린다면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말이에요. 이게 길어질수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길어질수록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탄력적이죠. 고려하는 기간은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1년간 생산하더라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점점 수량을 많이 못 만들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또 5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요소를 구매를 해서 공급자가 생산을 합니다.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기가 점점 벅차지죠.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고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고 3, 4, 5번을 조심하죠.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8번 7번은 했고 8번 다음 탄력성 개념과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며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이 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량 변화가 크다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는 그 단가는 낮아지지만 수량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지출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늘어난다,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자, 여러분들 한 팩에 1,000원 하는 오뎅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한 팩에 1,000원에서 2개를 샀어요. 자, 1개를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한 팩에 1,000원에 2개 샀어, 2개. 그럼 2,000원 썼죠. 근데 이번 주 보니까 한 팩에 800원 하는 거예요. 20% 할인. 20% 할인하니까 3팩을 샀어요. 가격은 800원으로 내려갔죠. 근데 3팩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썼어요? 2,400원이잖아요. 지난주보다 지출액은 늘었다고요. 그는 가격은 20% 하락했지만 수요량은 50% 증가한 거예요. 2개에서 3개니까. 그게 가격 하락한 것보다 수요량이 많이 대폭 늘어버리면 지출액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게 바로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틀렸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대체로 우리 시험도 이렇습니다. 정답 지문은 쉬운 게 정답 지문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해진다. 맞고,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맞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는 하기가 조금 벅차고요. 부동산 시장론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요.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 다음에 이게 추가로 나오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 한 10분의 7이라면 여기 한 10분의 3 이런 정도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시장의 개념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참고로 봐두는 정도예요. 어쩌다 한번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상적 시장도 있고 구체적 시장도 있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는 시장 무슨 시장? 이 추상적입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런 게 구체적 시장이에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거. 이제 남대문 시장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동서남북, 동문,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서대문 뭐 이렇게 이게 바뀐 게 일제 때문에 바뀐 거죠. 원래는 아니죠. 남대문이 뭐예요? 이거죠. 동대문 흥인지문이죠. 흥인지문. 서대문 돈의문. 북대문은 숙청문. 원래 숙청문 했다 숙정문 하는데 원래 숙청문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인의예지를 넣은 거예요. 인의예지. 한자에 인의예지를 넣어서 동대문 동서남북을 넣은 거예요. 인의예지. 근데 일제에 의해서 그 이름이 지금 가려진 거죠. 아무튼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게 구체적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모임만 형성되면은 형성되는 게 추상적.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런 추상적 시장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그 부동산의 양이나 질, 위치,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 있어요. 지리적 구역.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는 요거는 구체적 성격을 보는 거예요. 구체적 성격.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 성격과 이런 의미의 시장은 아니죠. 그냥 지리적 구역이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서울에 이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 이제 반포, 한남 이런 쪽이에요. 압구정 있고 한데 여기 이제 강남 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라 그러죠. 자, 이 강남 3구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던 삼성이 지은 레미안 30평형 되면은 여기 있던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리적 구역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 성격을 보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추상적 시장을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 개념할 때 이게 원칙이에요. 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형에서 완전 경쟁도 있고 불완전 경쟁도 있죠. 현실은 다 어떤 시장? 현실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해야 되는데 다 정동진 그래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 상품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이런 거를 모두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현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다수라야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을 수 있고요. 정보의 완전,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라야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있을 수도 없고요. 진퇴 자유, 들락날락거리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것도 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완전 경쟁 시장 현실을 설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근데 이런 불완전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 독점적 경쟁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얘네들이죠. 왜냐하면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완전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차이예요. 초과 이윤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돈 좀 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알죠. 그리고 진퇴도 자유롭죠. 금방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금방 사라집니다. 물론 현실에도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느 정도는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가까운 것들이 이제 많은 게 뭘 보면 아시는가 하면은 뭐 장사 좀 된다 그러면은 금방 우후죽순으로 생기죠. 금방 초과인이 사라집니다. 요즘 뭐가 많이 생겼어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커피숍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해요. 뽑기방, 최근에 뽑기방이죠.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돈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오면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초과인에서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에도 그런 업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 이제 독점 과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초과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시장에 초과윤이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만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초과윤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초과인이 없는데 여기는 누군가는 초과인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뭔가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시장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효율적 시장이 일어날 때 좀 도움이 돼요. 요걸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과장국수 비비자죠. 과장국수 비비자. 자, 요거 하고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 뭐예요? 자고가 정량. 제가 이 자고가 정량 이렇게 수업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었나 봐요. 어떤 분이 오후 시간에 잠 깨라고 사람들 이거를 오행시로 해가지고 앞에 갖다 놨어요. 오행시로. 근데 앞글자는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내용 굉장히 졸리는 거죠. 자원 배분 기능. 누가 자원을 배분해요? 시장이. 시장이 자원 배분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죠. 근데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되는 것도 다 자원 배분 과정에서 이용 유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토지 또는 그 공간을 이용했을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나도록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이 뭐 식당가가 형성된다, 학원가가 형성된다, 그거는 그걸로 이용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기에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교환 기능이죠.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경우에 따라 소유권과 임차권도 교환돼요. 소유권자가 살고 있다가 팔고 새 들어 살면은 소유권과 임차권이 교환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산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도 교환.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협상에 의해서. 창조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정은 정보 제공 기능. 무슨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가격 정보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양과 질이 조절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시장의 기능.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이게 좀 중요도가 더 높죠. 과장국수 비비자. 그 중에서도 국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과는 뭐예요?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리 연결, 요리. 수급 조절 곤란. 이 중에서도 무슨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 공급은 수량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장기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 매매 기간이 길죠.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이러면 황금성이 떨어지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국지성이죠. 지역에 따라 시장이 달리 나타나죠. 자, 아까 지리적 구역 했어요. 지리적 구역. 지리적 구역 했는 게 지역마다 달리 형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 시장이 형성돼요. 시장 세분화 또는 하위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도 자금의 유용성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고가성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상품이 다 개별성, 이런 것들은 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화도 안 돼 있고 공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특히 수요는 당연히 조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공급자들도 신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설협회가 있죠. 그런 조직은 있을 수 있지만 중고부동산은 거의 조직이 없죠. 중고부동산 내놓는데 무슨 조직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이런 조직은 있죠. 아파트 분여회. 아파트 분여해서 자,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기로 하자. 그런 담합하는 데 있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여기도 그런 적 있어요, 주변에. 서울은 그런데 꽤 자주 관찰이 됐어요. 그래봤자 이게 한계가 있죠. 그런 담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빨리 내놓고 나가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도 안 맞게 높게 내놓으면 그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담합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직화가 안 됩니다.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 부동산마다 또 상황이 다르죠. 똑같은 평형이라도 좀 더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과장국수 비비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40쪽, 41쪽은 좀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 41쪽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하는데, 제가 그 타이틀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내용을 읽더라도 결국은 타이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타이틀 보면서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고요. 43쪽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44쪽에 정리도 돼 있죠. 정리된 것으로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문제는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 10번 문제. 오늘 문제 9번, 10번 문제는 해설을 좀 보고 봐주시고, 그 11번 문제는 다음 주의 내용인데, 해설은 저기 밖에 붙여져 있을 거예요. 해설은 아시겠죠? 불러드려요? 예? 9번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9번은 4번이에요. 4번. 정답만 불러드리면 5번은 9번, 10번은 3번이고 이거는 기능이 아니고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옳은 것을 묻는 거죠. 1번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다음 주는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